친일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친일파들의 흔적 처리를 고심하면서도 예산을 들이는 자치단체가 여전해 논란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남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하루 만에 전북에서 만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전북 지역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고창군 흥덕면의 한 소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축산 일부와 장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친일파들의 흔적 처리를 고심하면서도 예산을 들이는 자치단체가 여전해 논란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일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폐기하라! 여전히 추앙 내지 칭송받는 친일파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 언론과 교육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은 인촌 김성수. 그러나 대법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인정하면서 56년 만에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현충시설 지위를 잃고 그의 호를 딴 서울의 인촌로도 사라졌습니다. 서운이 박탈되었음에도 인천로라는 도로명과 새마을 공원의 동상으로 우연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 주옥 같은 시대를 남긴 미당 서정주 역시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나고 독재 찬양 논란까지 불거지자 전국 각지에선 그의 기념물을 없애거나 건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금을 먹으면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수 국민들은 그러면 거기 동참했던 분들은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조선시대 동학농민군의 격전지였던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 조각상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 작가 김경승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인 남산의 안중근 의사나 국회의사당의 이순신 동상은 이미 철거됐지만 버젓이 남아있는 겁니다. 친일파가 세운 동상이 분명함에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 의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은 친일파 처벌과 일제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친일 잔재 처리를 놓고 고심하면서도 그들을 기념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데 꾸준히 예산을 들이면서 논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연말이면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로 회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하루 만에 전북에서 만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 음주운전자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6명이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에서 0.08% 미만은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서별로는 전주 완산에서 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고 전주 덕진과 군산, 정읍, 남원 등은 각각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북 지역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9시 20분쯤 고창군 흥덕면의 한 소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축사 일부와 장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정책연구와 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남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지리산 전기열차 사업 내용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철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전기열차 시설 계획과 노선 정거장, 수요 추정과 경제성 분석까지 제시됐습니다. 남원시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전기열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국토교통부 또 관련된 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차량도 제작하고 그래서 목표 연도가 2025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가 가설되어서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 발표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등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관광 수요와 상시 교통체계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나중에 지역 경제 발전, 그다음 관광 수요에 대한 유발, 그다음에 교통의 편의,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통이 단절되던 지역 부분에서 교통 단절의 해소 등 상시 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용역 발표회 참여자들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친환경 전기 열차의 국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째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읍과 고창, 부안 등 전북 서남권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서남권 응급의료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읍 아산병원은 지난 2일 서남권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운영기관으로 성격돼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전문 진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개설이 됨으로 해서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의 응급 환자들에게 아주 필요하고 절박한 의료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요. 임실군이 시골 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봉황 인재학당에 입사하는 중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원 택시를 운영하기로 하고 택시업계 등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임실군의 지원을 받는 20여 대의 택시는 입사생 80여 명을 학기 중에는 매일 각 학교에서 인재학당까지, 방학 중에는 권역별 마을에서 인재학당까지 운영됩니다. 시골 지역 중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개원한 이 학당은 서울 지역 유명 강사를 초빙해 방과 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각종 체험 활동과 지역 농산물 급식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검진하고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는 장기 요양 서비스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읍면 치매 환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권역쉼터를 확대 운영해 우울감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에는 하루 평균 15에서 20명이 방문해 치매 상담과 검진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약 40%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가리켜 국가유공자로 하는데요. 전라북도 지역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가 내년부터 간소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구축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2020년 1월 2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 법정요금 감면 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해당 증명서 제출 없이 본인 신분 확인만으로 현장에서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안군이 202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DB 구축과 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내년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부안군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자활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읍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읍지역 자활센터 등 2개 기관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 1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자활기업 정읍세탁 창업을 도와 모두 10명이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정읍시는 신규 사업과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던 날씨가 끝나고 다시 한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기온 5도에 머물겠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날이 많이 춥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12월 중순에 평년 기온이 영하 3.6도입니다. 그러니 딱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오르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다만 기온 변화가 급작스럽기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머물던 비구름은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오전까지 내리던 비는 그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초겨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데다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